100% 교과 연계로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과학 분야에서 교과 과정을 전부 연계해서 수능 범위까지 모든 단원을 연계해서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부터 한 50분가량 중복된 거는 살짝 빼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초과학을 좀 가깝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기초과학은 쉽게 하면 물화생지 플러스 수학이 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옆나라는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번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27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1개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 슬픈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들어서 투자한다고 했더니 기초과학연구원장이 자기 친척, 누구, 사촌의 고모의 사돈의 팔촌을 다 꽂아가지고 연구비를 한 2천억을 먹고 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기초과학을 어릴 때부터 좀 가깝게 해서 정말 세계를 뒤흔들 인재를 제가 한번 만드는 게 제 교육으로 제 꿈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 교육으로 세계를 뒤흔들 인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격전제를 좀 많이 준비하고 나온 프로그램인데, 너무 진지하게 써놨네. 그렇죠? 이게 25년도 겁니다. 25년도에 서울대에서 입학 전형 계획서 중에 교과 평가 활용 전형이에요. 정시 모집인데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교과 평가가 처음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25년도 건데 22년도 3년 전에 발표가 됩니다. 22년도에 제가 이걸 봤어요. 교과 평가 전형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를 22년도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25년도니까 28년도께 나왔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입시 기준이 서울대를 기준으로 돌거든요, 사실. 그렇죠? 28년도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8년도 걸 보면은 수시 모집이니까 이거 다 교과 전형입니다, 사실. 그렇죠? 교과가 전부 다 성적과 면접 평가가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직윤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많을까요? 기회균형 전형,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5대5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평가가 현재 6대4인데 정부는 앞으로 5대5로 맞추려고 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선도 그룹들은 4대6으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행평가가 60%로 되는 거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요. 10년 계획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게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접평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고 앞으로 면접을 통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미니멈 인터뷰라고 그래서 미니멈 인터뷰를 통하지 않으면은 MMI라는 걸 통하지 않으면 합격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인터뷰로 들어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인터뷰로 들어가면 성적이 몇 점 나왔어 이런 거 얘기할까요? 이미 생활기록부를 내서 보지도 않습니다. 교수들이 너 몇 점이니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으세요? 이미 다 서류에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과 경험을 물어보는 자리가 될 거예요. 보시면은 정시 전형인데 정시도 보시면은 40%가 강제로 꽂힙니다. 무조건. 직윤, 일반 전형, 기회균형 전형 상관없이 40%가 그냥 무조건 꽂히고요. 보시면 정시가 개편됐는데 일반 전형이 2단계에 보시면은 1단계는 뭐 수능이니까 그런다 치는데 1단계에 다들 1등급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1등급 받으실 거 다 압니다. 그렇죠? 다들 1등급 받으시면 여기 통과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통과하시면은 2단계 넘어오는데 60점이 뭐라 써져 있냐면 환산만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2단계에선 뭘 하냐? 2단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자질을 심층평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대는 면접을 통해서 심층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역량을 평가하는 거를 심층평가를 면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사실은. 이게 뭐 구술로 할지, 진짜 뭐 논술형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면접 형태로 할지, 면접이라는 것도 이제 말로 하는 면접이 있고, 글로 하는 면접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정부도 저번 주에 발표가 났지만, 과학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과학의 시대로 갈 거고요. 과학을 미리 좀 선점해서 많이 준비해두는 사람들이 미래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역량평가도 다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서울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공동체 역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공동체 역량이 들어가죠, 그렇죠? AI 시대에 뭐 혼자서 개발을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혼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단 한 개가 없어요. 인간이 협업하지 않고서 만든 프로그램이 단 한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소양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굉장히 뭐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해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되게 그냥 옛날에 그 혼자서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똑같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 협력 소통 역량 이런 게 두 가지나 들어가 있는 3분의 1인데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3분의 1이나 껴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생각들을 잘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옛날 시대예요. 지필평가 시대에서 혼자 시험 치고 혼자 점수 잘 받는 시대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개편한다는데 과학은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이 수능 범위입니다.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통합과학 범위까지 전부 다 매칭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범위까지, 수능 범위까지 전부 매칭해서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쓰시면은 수능 범위까지 그대로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능 범위까지 끝까지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6학년이 통합과학을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저희가 실험이랑 이론을 잘 풀어놔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다 맞춰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 22전 개정교육과정이 계속 매년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연구진이 살아서 회사에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타 회사들은 연구진이 다 개발을 하면 한 번 만들고 다 치워요. 왜냐면 영재 창의성이라는 민영화에 10년, 20년 똑같은 거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과 과정을 연계하기로 해서 가지고 매년 교재가 바뀝니다. 매년 단원에 바뀌고 매년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 바뀌어서 작년 교재를 전량 폐기합니다. 저희는 이번 달 교재가 다 나가면 남은 교재 다 뿌려버려요, 그냥. 왜냐면 어차피 안 쓸 거라서 내년에 교재가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학년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라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다들 성취도 평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고격점제 평가가 성취도 평가로 바뀌는데 성취도 평가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과제 탐구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제 고격점제부터는 자사고나 과학고 특목고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면은 굉장히 유리해져요. 왜냐면은 교과 활동 범위부터가 다릅니다. 일반고랑 자사고의 교과 활동 범위가 다르고 과학고나 영재고로 가게 되면은 솔직하게 교과 활동 범위 자체가 달라요.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활동하는 수준이. 물론 돈이 좀 듭니다. 돈이 좀 듭니다.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가는 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 과제 탐구 역량이 없으면 사실 그런 학교들을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다 면접으로 요즘에는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자사고가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자사고 서울외대부고입니다. 그렇죠? 서울외대부고인데 저희 본원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 거리에 있는 이 외대부고는 과제 탐구 역량 하나만 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면접을 봐요. 거기는 유일하게 지필이 없는 학교입니다. 입학할 때. 다른 자사고는 다 지필을 치는데 서울외대부고는 지필이 없는데도 전국에서 서울대 입결 1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의 생각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입학할 때부터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질문 3개면 다 보입니다. 질문 3개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과제 탐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을 다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만약에 과제 탐구 역량 같은 것도 보시면은 어렸을 때 과학 배우면은 다 과학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럼 어렸을 때 과학이 배운 게 쓸모가 없어지나 그러진 않고요.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갈 수도 있죠. 경제학과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달러 환율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환율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환율에 달러가 0.1센트씩 오를 때마다 아니면 1센트씩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돈이 10원씩 계속 오를 때마다 세계 시장에 미치는 쇼크를 다 조사하고 변인 여건을 통제하면서 그 경제 시장을 탐구합니다. 하나의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써서 제출해서 면접을 보는 게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자녀분들이 커서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를 쓸 때가 되면은 더 많은 게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쓰려면 이 역량이 필요한데 중2, 중3 때 갑자기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씁니다. 네, 아무도 못 써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해본 친구들은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제만 잘 잡으면은 스스로 계속 펼쳐 나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다 만들어 옵니다.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은 주제까지 잡아줘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탐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인데,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읽는 학생이 몇 프로냐면 7%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교과서를 잘 읽고 있나요? 교과서를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교과서 읽었어 안 읽었어 하고 등짝 딱 때리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 중에서 교과서를 다 풀어본 학생이 있대요. 스스로 선행하고 뭐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이러면서 빈칸을 다 스스로 채운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이 몇 프로일까요? 네,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0.3%는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그렇죠? 1등급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극상위권에 있을까요? 다 카이스트 가고 뭐 G스트, 유니스트, 서울대 가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를 잘 푼다고 카이스트를 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통계치를 봤을 때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상위권에 굉장히 잘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과학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표지만 봐도 이쁩니다. 그렇죠? 저 때는 표지가 철수와 영희가 물레방아 돌리고 뭐 종이배 띄우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걸로 공부했으면 카이스트 한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이스트가 아니라 뭐야? 뭐 그래도 최소한 하버드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를 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교과서 중에 2개 있는 과목이 있어요. 하나가 뭐죠? 수학인데 자연계 과목 중에 수학이 있어요. 그렇죠?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도 과학과 과학 익힘책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왜 과학만 실험 관찰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이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랩 실험이 통일되어 있어요. 무조건 몇 년생까지는 통일되게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60 몇 개국이 협약이 되어 있어요. 과학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실험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배울 때는. 왜냐하면 과학은 수학과 배우는 원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수학은 원래 반복과 정정이 좀 있는데 과학은 실험 관찰을 하면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게 뭐라고 써졌냐면 고체에 대한 설명인데 4학년 거예요. 그렇죠? 4학년자는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처럼 닿는 용기가 달라져도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고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체는 용기가 바뀌는데 이게 4가지 그릇으로 사키나무의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아서 사키나무는 고체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학생들. 과학책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모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를 넣으면 용기마다 모양이 바뀝니다. 모래가. 그렇죠? 모래는 모양이 바뀌었는데 고체일까요? 아닐까요? 맞추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상을 드립니다. 모래는 분명히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아야 고체라고 합니다. 모래는 고체일까요? 아닐까요? 고체는 맞는 거 같죠? 그렇죠? 돌, 모래, 자갈 다 노래 부르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고체가 맞을까요? 왜 고체일까요? 정의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대요? 그렇죠? 정의에 뭔가 안 맞잖아요. 모양이 변했는데.
그렇죠. 그 입자 자체의 모양이 그렇죠. 변하지 아, 않아요. 역시 이과십니다. 그렇죠. 아버님 오늘 혹시 부부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입자가 알갱이 한 개 한 개를 고체로 인식합니다. 사실 모래는. 그래서 사실은 모래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양은. 그렇죠. 4학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렇죠. 과학책을 한 줄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실험과 탐구를 하면서 알갱이 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고체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다 실험과 탐구를 원래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애들은 다 뭐 하죠? 우리나라 애들은 강낭콩 키우고 삽니다. 그렇죠? 강낭콩, 양파 싹 틔우기, 고구마 싹 틔우기 하고 삽니다. 그놈의 뭐 농장 시대는 아니고 무슨 그러면 강낭콩 좀 그만 치웠으면 좋겠는데 좋은 실험들이 많고 좋은 관찰할 것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편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20년 동안 강낭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실험들이 많이 묻히고 있어요. 교과서에는 사실 강낭콩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거의. 근데도 강낭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학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탐구와 관찰을 통해서 개념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탐구는. 과학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학 공부가 힘듭니다. 그렇죠? 티도 잘 안 나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과학을 잘하는 걸까요? 그렇죠? 탐구하는 능력은 다른 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죠? 탐치로도 잘 안 보여. 그렇죠? 실제 학생들의 공부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공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한 것처럼 보시면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대학교예요. 근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어떤 인간일까요? 저희 엄마가 보는 인간은 저는 이런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편한 아들. 그렇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눕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 자빠져 자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나 먹고 자라. 그래서 욕을 막 하고 나가세요. 그렇죠? 막 쌍욕을 하고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런 말을 안 할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그래 알았어 두고 가. 이제 문 닫고 나가 엄마 이제 이러고 합니다. 엄마가 보는 전 어땠을까요? 세상이 편한 아이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편한 아이. 팔자 좋은 애.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이 왜 나올까?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공부도 안 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는. 그렇죠?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제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먹고 사는 거니? 회사가 있는 거니? 거짓말 치지 마라 엄마한테.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볼 때마다 어떻게 되죠? 매우 편안한 상태로 계십니다. 그렇죠? 볼 때마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아이가 행복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들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잠깐 내 자녀가 쉴 때 잠깐 본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녀가 쉴 때 내가 잠깐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눈을 질끈 감고 뒤로 돌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거기서 진짜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제는 하고 노는 거지 뭐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 닫고 돌아가세요. 내가 우리 아이 놀 때 잠깐 봤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을 닫고 돌아가야 돼요. 실제 공부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죠? 통합과 교과서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옛날에 다 뭐 하셨죠? 문과의 재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소설을 기가 막히게 내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는데 그렇죠? 갑자기 문과의 재능, 난 국어랑 좀 영어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재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저는 이걸 외웠을까요? 저는 이걸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딱히 외운 적은 없어요. 따로 막 뭐 노래도 모르고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율동도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안 해왔어요. 안 해오고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4학년 때 갇혀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학들을 대부분 만져봤어요. 물론 지구상에서 좀 못 구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개인한테 허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화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딱 화학만 빼고 있어요.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3개 했습니다. 화학만 딱 빼고 있어요. 화학은 중학교 때 나오잖아. 빼고 풀었어요. 심지어. 그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야 최추현 너 이거 엎어져 자네 너 이거 빨리빨리 너 이거 답 뭐야?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거 섞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 나중에 이렇게 섞으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니까 선생님이 놀라는 거 너가 어떻게 알았어? 근데 저도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나는 이게 왜 갑자기 기억이 나지? 나는 그게 왜 갑자기 기억이 난 딱히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막 문제집을 풀진 않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기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많이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에서 그냥 써놓습니다. 항상 모든 설명에 항상 써놔요. 에피소드에 겹겹이 쌓인 동물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나세요? 뭐 결혼하셨던 기억, 그렇죠? 이거 내가 왜 했을까, 그렇죠? 결혼한 기억, 뭐 출산하신 기억, 뭐 자녀가 입학할 때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출산한 기억도 많지만 뭐 되게 행복했던 기억, 뭐 집 샀던 기억, 그렇죠? 뭐 차를 사셨다든지 이런 기억들은 다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남을까요? 별로 특별하지 않다면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쌓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프로그램 쓰면서 조금 에피소드 같이 쌓이는 교육을 만들고 싶은 게 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미래의 발전 속도에 써놨는데 미래가 너무 빨리 변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1,000배인데 현재 65,000배로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수정하려고 했던 건데 65,000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발전 속도가 65,000배를 인간이 혼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협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법고시 혼자 공부해서 혼자 먹고 혼자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 시대에 갖춰야 될 인간의 마지막 가치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가르쳐야 될 가치입니다. 그렇죠? 협업하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창의력, 그렇죠? 제가 옛날부터 이거 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론인데 교육학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GPT가 뭐 AI가 생성형이 어쩌고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는데 작년에 하버드, MIT, 뭐 브라운 공대 이런 데서 이공계 교육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8회차 세미나를 엽니다. 그 큰 세미나에서 4회차, 5회차에 걸쳐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포시 능력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믿을 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제가 미래를 맞췄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협업입니다. 그렇죠? 협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집에서 혼자서 꿈을 딱 대지 말라고 합니다. 뭐 1인 키트 사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집에서 혼자 꿈을 딱 대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협업을 해야 돼요. 보통 이게 박자가 이렇게 됩니다. 사서 혼자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아빠가 만들어주고 좀 갖고 놀다가 저기 전시장 올라갔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3박자가 탁탁탁 돌면서 다음부터 돈 주고 사기가 뭐가 싫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와서 협업을 하라고 해요. 그렇죠? 협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혼자서는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이런 질문들, 비판적 사고를 이끌어줘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그 서울대랑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써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들었고 창의력도 그 서울대랑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과과정 22년 개정교육과정 능력 중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창의력에 관한 논문을 하나 더 하면 도망가실까봐 제가 읽어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창의력은 어떻게 생기냐? 인바디드 메타포입니다. 인바디드 메타포 하면 크리에이트만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바디는 이제 체화고요. 메타포는 온유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온유가 뭐냐면 이 메타포의 어원이 논문에 나와요. 어버브랑 플레인 합성인데 플레인은 에어플레인의 플레인 뭐 그런 겁니다. 단면. 날아다니는 어떤 단면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단면 너머를 보는 힘을 키우는 게 이 메타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너머를 조망할 줄 아는 힘을 여기서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력이 계속 생길 것이다. 그렇죠? 이런 논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20년도부터 들고 다녔는데 제 말을 듣지 않다가 그 하버드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너머로 조망할 줄 아는 힘을 갖추고 이걸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걸 프로그램에 넣어놨는데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것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키우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좀 이런 걸 키우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좀 나만의 질문을 던지는 학생을 좀 만들고 싶어요. GPT를 쓰든 뭘 쓰든 나만의 질문을 만들지 못하면은 요즘 그런 거 많죠. 인스타 보시면은 뭐 하시면 뭐 GPT 명령어 보내드리면 프롬프트 뭐 보내드려요. 뭐 댓글 다시면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결국 남이 만든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산자가 돼야 되는데 생산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소비자가 되는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기는 1학년이고 우리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여기는 6학년 중을 섞어서 씁니다. 네, 보통 고학년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준학년이 3학년, 4학년인데 이 3학년, 4학년 때는 3학년, 4학년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기준학년 수업을 하나 하고 고체는 고체가 3학년의 고체, 6학년의 고체, 중학교의 고체를 끌어와서 수업을 연계해서 합니다. 실험을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2개나 3개, 4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계된 실험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준학년은 이제 기준학년이 스타트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3, 4학년만 있는 건 아니고 5, 6학년 중학교 것도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냥 또 쉽진 않아요. 실험이라고 하지만 재밌긴 한데 또 마냥 재밌진 않고 또 마냥 어렵지도 않고 다 이거 교육이거든요. 사실. 재밌는 건 장치지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가끔 엄마 오늘 실험 재미없었으면 엄마들이 되게 걱정을 하세요. 실험이 재미가 없었어? 근데 이거 재밌으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어떤 교육의 장치일 뿐이니까요. 좀 재미없는 실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기하기만 하고 재미는 없는 실험. 이런 거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5학년, 6학년에 가시면 퀀텀 1, 퀀텀 2로 빠집니다. 근데 5학년 때 보시면은 여기 5학년, 6학년 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기준학년 실험하고 여기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통합과학 실험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슬슬 들어와요. 그래서 좀 실험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퀀텀 2에 들어가면 중1, 중2, 중3이 이제 4개월씩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오는 실험들은 전부 다 내신과 수행평가에 이제 직결되는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과 수행평가에 꼭 필요한데 직접 해보기 좀 힘든 것들이 많아요. 특히 내신 시험 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전국 수행평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교과서 출판사에서 내는 게 거의 동일하거든요. 질문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국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뒤에가 전부 다 통합과학이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모든 실험이 다 통합과학 실험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실험들은 실제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긴 좀 그런데 여기 퀀텀 1, 2에 있는 실험들은 실제로 이번에 28년도 평가 문항 그 수능 제출하는 평가지 문항에서 과학 분야에서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실험. 제가 이번에 탄소 실험도 만들어서 특허 받았는데 이번 연도 지문에 탄소 지문이 들어요. 제가 만든 실험이 동일한 구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들도 여기에 실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저한테 한번 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여기서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1시간 반은 넘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다 돼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과학 문제는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들은 다 변인 요건, 환경 요소를 통제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살짝 해서 답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본 친구들은 이 과학 분야를 푸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스킬이.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꼭 한 친구들은 정말로 높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미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퀀텀 S는 6학년이나 이제 중1이 씁니다. 이 퀀텀 2가 갑자기 6학년이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다 연계돼 있어가지고 갑자기는 시작 못해요. 그래서 6학년은 퀀텀 1을 하고 퀀텀 2를 하던가 아니면 퀀텀 S를 그냥 1년 하고 끝내야 돼요. 뭐 중1이라면 중1도도 퀀텀 S를 씁니다. 근데 늦었는데 우리 걸 지금 만났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1년 과정을 돌면은 저희가 최대한 내신과 수능에서 필요한 내용들 최대한 필요한 것도 위주로 넣어놨는데 이거 1년 했다고 과학이 잘 된다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지만 1년 만에 과학을 마스터했다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도움되도록 저희가 뻑뻑 채워서 만든 게 퀀텀 S입니다. 그래서 퀀텀 S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각각 학년별 목표인데 뭐 각각 원장님과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요. 실제 수업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수업은 완전학습 방법에 대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의 교육학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개 중에 가장 우리나라 제가 도전해 봤을 때 학생들한테 시켜봤을 때 잘 먹히는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작하기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완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고 들어가면 입학 시험이 뭔지 아세요? 입학 숙제가 과학 수학 100문제씩 만들어 옵니다. 창작하기가 숙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작한다는 이야기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맨 끝 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작하기가 숙제로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이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기억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 퀴즈를 좀 시켜서 기억하기를 좀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기억하기를 이렇게 시키고 다 쓰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주관식을 좋아해요. 서술형을 좋아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다 최소 구술로 말하는 시대일 거예요. 다 쓰는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다 쓰기 하고요. 보시면 잘 썼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건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광고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쓴 걸 빼온 거예요. 실제 학생들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죠? 개발색을 씁니다, 그렇죠?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요 정도 쓰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쓰려면 한 6개월 이상 다녀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못 써요. 처음부터 잘 쓰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쓰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베끼거나 내 아이가 천재거나,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못 써오는 게 정상이고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쪼지 마세요, 여러분. 교육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탐구 개념 이론을 좀 설명해줍니다. 실험 설계도 좀 해주고요. 으악! 영상이 끊긴다. 나와야 되는데. 하하. 어쨌든 실험 탐구 학습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척척 짝짝 통통 실험 3가지 라인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별로 실험이 조금씩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뭐 이번 주는 통통 실험할 수도 있고 짝짝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팀협동 실험이 많아요. 여러분들 영재고고 들어가시면 3차 캠프에서 다 뭐하죠? 2박 3일, 3박 4일 캠프합니다. 다 캠프 들어가고 캠프 들어가서 뭐하냐면은 뭐 할 것 같으세요? 캠프 파이하고 이러진 않고요. 팀 프로젝트 합니다. 팀 프로젝트. 다 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팀 프로젝트를 하게 협동하도록 합니다. 교수들이 지나다니면서 채점이에요. 교수들은 다 수학과학 교수들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수학과학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무슨 교수일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행동 발달, 뭐 사회 발달, 뭐 인지 발달 이런 선생님, 언어 발달 뭐 이런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돌아다니는 채점인데 뭘 채점하냐면 그 학생이 쓰는 언어와 사회 발달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너 이거 어떻게 써 그러잖아요. 그럼 학생이 갑자기 아 이거 제가 아이디어 낸데요. 제가 이거 해보고 있는데요. 친구가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하겠잖아. 그러면 야 닥쳐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잖아요. 무조건 인성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 있는 3차 캠프 가지 간 애들은 120명밖에 안 가요. 그 중에 100명 뽑아요. 20명 떨어집니다. 20명이 설마 멍청해서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멍청하지 않아요 그 20명. 엄청 똑똑한, 다 똑같아요. 120명이 다 똑똑한 애들인 거예요. 누가 떨어지냐면 협업이 안 되는 친구. 왜냐면 입학하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기부 써야 돼. 협업하면서 실험해야 돼. 근데 그게 깨져버려. 실험이 깨져버려. 한 번 실험할 때마다 몇백씩, 몇천만원씩 태우는 실험인데 협동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친구들 다 떨궈버립니다. 거기서부터는 잘하는 친구를 뽑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친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뽑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는데 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살짝,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제 의수를 만드는 실험인데, 그렇죠? 여기 얘가 지금 손가락이 떨어졌죠? 여기 애가 이제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실험이 잘 안 돼요. 여기 있는 애가 실험을 엄청나게 잘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 친구를 막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15분짜리 영상을 좀 자르는데 10초 정도로.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친구 가르쳐주고 막 뭐 어떻게 되는지 서로 막 얘기해줍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여기서 뭐 하냐면 옛날 과학 선생님들은 여기서 뭐 하죠? 막 손가락 떨어지면 그냥 손가락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빛이 안 나면 막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저희 실험과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실패하면 실패한 그대로 들고 가기요. 자기가 집에서 더 연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가서 뭐 손가락 붙여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은 비판적인 질문만 던져줘요. 보시면은 지금 다 다른 게 보이시죠? 얘는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손가락이 떨어져 있고 얘는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 이거 공장에서 찍어낸 프린트물이에요. 그렇죠? 인쇄물입니다. 그렇죠? 실도 똑같이 주어져요. 그렇죠? 교재도 똑같고 선생님도 같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실험하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실험하다가 소금 100g 넣으면 100g 넣을 것 같은 분 계세요? 우리 아이는 정확하게 100g 넣을 것이다.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험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창의력이 발현되는 순간이에요. 아까 창의력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냐면 보이는 건 넘어가 조망될 때요. 이 순간이 뭐냐면 내가 배운 넘어 교재에서 실험이 딱 완성된 결과 하나만 보이거든요. 근데 완성된 결과 넘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험을 똑같은 실험에 똑같은 교재에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항상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교재 너머의 결과들이 조망되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있는 실험 결과들을 다 모아서 N으로 나눠서 다 가져가도록 합니다. 너는 실을 어떻게 했어? 길게 붙여서 짧게 붙였어? 힘점 받침점이 어디로 가야 돼? 너는 왜 길게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질문 던져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지 여기서 손가락 붙여주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지 말고 좀 와서 하라고 합니다. 실험만큼은. 그렇죠? 문제집은 혼자 풀어도 되잖아 집에서 사실. 그렇죠? 근데 실험은 좀 와서 하라. 이건 레이저 실험, 물리 실험이고 이거 화학 실험인데 뭔가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모니터링북도 쓰게 합니다. 모니터링북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통제했어요. 환경을 통제했을 때 오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탐구는. 내가 물을 조금만 넣으면 10ml 넣었을 때, 15mg 넣었을 때, 뭐 20 넣었을 때, 25 넣었을 때 계속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계속 탐구하면서 변이 요건들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실험들을 이제 실제로 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잘 썼죠? 이거 광고예요. 이거 다 광고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죠. 처음엔 못 쓰죠. 좋았다,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제 사인하시고 집에 탁 가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하죠? 이딴 걸려고 학원 보내냐? 하면서 등짝 빡 때리고 이제 학원 끊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남자는 6개월, 여자는 3개월. 외우세요. 남자는 6개월, 여자는 3개월. 기다리셔야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니까 그나마 그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은 학생들이 계속 변해서 잘 쓸 겁니다. 이건 뭐 자기들 잘 썼다고 처음부터 자랑해달라고 개발이 좀 힘들어요. 창작하기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창작을 이렇게 하고요. 실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나오고 있구나.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 발표를 합니다. 쫑알쫑알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얘도 자기가 PPT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 PPT 현란한 거 보이시죠? 오늘 PPT와 비슷합니다. 글씨체가. 그렇죠? 문서체로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꼭 발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창작만 해봐도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인정받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인간은 원래 인정의 욕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다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잘 갑니다. 그렇죠? 잘 가고요.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만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만났죠. 한 2년 공부하고 외대부고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수학을 고등수학 상하고 하하다가 합격했어요. 그래도 외대부고 제일 좋은 학교에 합격합니다. 자사고 중에. 이 친구는 뭘로 합격하냐면 전기분해 실험으로 합격합니다. 전기분해가 뭐냐면 이렇게 용액이 있고 전기만 딱 되면 층이 딱 나눠져요. 아니면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이 전기분해 실험으로 합격을 해버려요. 전기분해를 얼마나 하냐면 하루에 이제 64가지 실험입니다. 용액의 농도를 바꾸고 용액의 뭔가를 온도를 바꾸면서 64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 64가지 실험을 하루에 하고 정리를 해서 가요, 집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친구가 이걸 며칠 하냐면 100일 합니다. 100일. 실험 몇 번 하죠? 6,400번 합니다. 완전히 안 꼬셔야 돼요. 완전히 안 꼬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6,400번 실험을 합니다. 6,400번 실험을 해서 전기분해 달인이 돼서 이걸 써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수가 면접 들어가면 교수가 3명 딱 앉아있거든요. 외대부고가. 교수가 질문 하나 던지고 두 번째 질문 딱 던지고 얘가 막 대답해요. 뭐 온도가 어쩌면 되고 용액이 바뀌면 어떻게 되고 농도의 비율이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고 실험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고 실험 성공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원장님이 초기에도 말씀하셨는데 실험복을 좀 입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있고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옷은 꼭 입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안전하게 실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옷에 뭐가 묻으면은 친구가 묻힌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뭐 옷에 뭐가 묻으면 뭐 학원 폭력으로 이렇게 전화 오시는데 보통 내 자녀가 남한테 더 많이 묻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실험할 거 아마 고글 같은 것도 다 나가니까요. 너무 위험한 실험들은 없어요. 그렇게 현재까지 저희 센터가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 2주마다 교육을 계속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실험과학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 저희 브로셔도 드렸고 제가 커리큘럼도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자녀 한 분 한 분 다 멋지게 크셔가지고 서울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